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곳,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만큼이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죠. 바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고 어떤 친구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친구가 해준 말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 1. 네가 울면 나도 울어야 하잖아. 20살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 저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도 복잡하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던 날 문을 열었더니 먼저 들어와 있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토박이처럼 말도 빠르고 첫 인사부터 당당했던 그 친구는 제게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가 심했고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가 부담스러웠어요. 말도 자꾸 걸고 웃으면서 장난도 치는데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색한 공기는 계속됐습니다. 그 친구는 너 되게 신기하다 하며 웃었고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하면서도 뭐라 말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 무렵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기숙사 방 침대 끝에 앉아 목소리를 죽이며 엉엉 울었어요. 그 친구는 옆자리 책상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와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네가 울면 나도 울어야 하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울어도 된다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고 기숙사 조리실에서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널 얼마나 예쁘게 보고 있을까?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불을 제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기보다 다정하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고 밤새 수다를 떨고 자취방으로 이사가서도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친구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제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보내오는 사람입니다. 가끔 누군가가 묻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울면 나도 울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제 인생을 바꾼 친구였다고요. 네가 울면 나도 울어야 하잖아. 이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먼저 알아봅니다. 내 눈물을, 내 감정을, 내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사람. 조용히 옆에 앉아 라면 하나 끓여주고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 속에 담긴 다정함. 그런 친구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했던 말 한마디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죠. 오늘 혹시 그때의 나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주세요. 누군가는 지금도 당신의 눈물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연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간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실패한 사람이다. 40대 중반 아이는 전남편과 살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경력은 끊겼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제 탓처럼 들렸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럴 때마다 유일하게 연락을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윤정이었죠. 산책할래? 커피 한잔 하자. 너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윤정아,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좀 더 잘했더라면 이혼도 안 했겠지. 다 내 잘못 같아. 그 말을 들은 윤정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미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정이 덕분에 저는 조금씩 제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고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날 윤정이 해준 그 말 하나 때문입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야 할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듣거나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하죠. 누군가 실수했을 땐 금세 용서하면서도 왜 유독 내 상처에만은 그렇게 엄격했을까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참았더라면,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께 그 친구의 말처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냈고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한 사람일 뿐이에요. 때론 그런 말이 상처난 마음의 가장 깊은 연고가 됩니다. 사연 3. 내가 널 믿어줄게. 직장생활 30년. 퇴직하고 나서 처음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 떠도 갈 곳이 없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누가 함께 밥 먹자고 하지 않았죠. 내가 했던 일은 사라졌고 명함도 필요 없어진 삶 앞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좋아하던 요리를 해보자. 작은 식당을 열어보자.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했더니 이 나이에 무슨 식당이냐. 그냥 편하게 살아. 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꺾일 무렵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했던 친구였습니다. 식당 한다며? 언제 열어? 내가 첫 손님 할게. 나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잖아. 내 손맛은 내가 보장해 줄게.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한참 후 친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널 믿어. 내가 널 믿어줄게.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그 믿음, 그게 가장 큰 용기가 되었어요. 식당을 열고 그 친구는 진짜 첫 손님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죠. 여기 사장님 제 친구예요. 맛 보장합니다. 그날 저는 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인생은 시작할 수 있다고. 누군가 날 믿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널 믿어줄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살면서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심지어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 순간 다시 용기를 냅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커지고 포기하려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의 첫 손님이 되어주는 마음, 큰 소리로 내 친구라고 말해주는 용기. 그건 단지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이죠. 혹시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려다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말해드릴게요. 당신을 믿습니다. 쉬어가는 글. 친구라는 이름의 온기. 친구란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말보다 먼저, 어떤 위로보다 깊이 내 마음을 다녀가는 존재. 친구는 잘 지내?
란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걱정을 알아채고 힘내란 말보단 조용히 옆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실수에도 등을 토닥여주며 언제나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존재.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그 존재만으로 버틸 수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친구 하나 있다면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혹시 당신이 그런 친구라면 당신 덕분에 누군가 오늘 하루를 웃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연사, 내가 대신 미안해줄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것들이 있더군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꽤 오랜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렸고 일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감정을 묻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잘 지내? 힘내. 그래도 시간이 약이야. 이런 말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다치게 했죠. 그때 어릴 적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한텐 미안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겠지. 그럼 내가 대신 미안해줄게. 너를 그렇게 혼자 울게 해서 너의 마음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속에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픔을 인정해줬다는, 처음으로 진심이 닿았다는 느낌이었죠. 그 편지를 받고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미안하단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다는 걸. 친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꽃구경도 가고 카페도 가고 다시 삶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신 미안해줄게. 이 말은 참 오래 마음에 남는 말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 바빠서 누군가의 아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가.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인정 아닐까요? 그 친구가 써준 편지처럼 누군가 내 마음을 대신 안아주는 말, 그 말 하나가 삶을 다시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래 걸렸을 그 시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까지 곁에서 기다려준 친구,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기적입니다. 사연호, 너는 그때도 지금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가까이 된 친구들인데도 모이면 언제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웃고 떠들게 되죠. 그날은 술 한잔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나는 아들이 연락이 끊긴 지 3년째야. 나는 남편 병수 바라다가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지. 나도 요즘 무릎이 시큰해서 이젠 병원이 친구야. 서로의 이야기 속엔 아픔도 허무함도 그래도 살아냈다는 자부심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괜히 울컥했습니다. 나는 그냥 남는 게 없네. 애들은 다 각자 살고 남편도 일찍 떠났고 내가 뭐 한 게 있나 싶어. 가만 보면 나는 인생을 잘 못 산 것 같아.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던 한 친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냐, 너는 그때도 참 따뜻했잖아. 우리 힘들 때 내가 늘 먼저 전화했었고 어디 아프면 내가 먼저 찾아왔었고 나는 그런 너 덕분에 많이 버텼어.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너는 그때도 지금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에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봐준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나의 가치를 친구는 알고 있었구나. 돌아오는 길 밤바람을 맞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나 그리 못난 사람 아니었지. 그 말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을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때도 지금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누군가 해준다는 건 인생을 다시 꺼내 들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고 실수를 떠올리며 더 잘 살 수 있었는데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괜찮았다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목소리 아닐까요?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살아온 것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 말.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품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전해드릴게요. 당신은요, 그때도 지금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말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중 몇 마디는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어떤 날 불쑥 떠오르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 말들은 대부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진심인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바로 친구라는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친구란 우리가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꺼내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죠. 네가 울면 나도 울어야 하잖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널 믿어줄게. 내가 대신 미안해줄게. 너는 그때도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5마디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물결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인생의 작은 위로와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